정치 오픈런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뭔지 볼까요? 절반 남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여권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진솔함, 겸손함, 그리고 낮은 자세, 선함 이런 것들이 한껏 묻어났던 국민과의 대화였다. 좀 산만하긴 했지만 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보수 야당에서는 국민 없는 국민과의 대화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홍보쇼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뭔가 번역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 현 상황과 너무나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선택한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임기 절반이 지났을 수도 있고 절반이 남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임기 절반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에 담긴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엔 단식. 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늘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앞 황교안 대표가 지난 9월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삭발을 했던 곳이죠. 바로 이곳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는 것인데 민주당 등 다른 정당에서는 왜 뜬금없는 단식이냐. 지금은 단식 투쟁이 아니라 국정 대토론을 해야 할 때 아니냐. 단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패스트트랙 특히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당이 그냥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지 못한 제1야당 대표가 국민을 향해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뜻에서 단식 투쟁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정치 오픈어 순서 먼저 어제 국민과의 대화 어떤 상황에서 진행이 됐는지 특히 후반부 장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구역에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리. 임기 절반이 지났을 수도 있고 임기 절반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기 절반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 거침없는 소통이 대통령께 반대하는 분들께도 꼭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힘드셨죠? 임기 절반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힘드셨죠에 입술을 꾹 다물고 옅은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네요. 이상일 전 국회의원,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SBS 원일이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선우 전 부대변인은 임기 절반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때 왜 박수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처음에 하신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과의 대화 이후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그런 목소리들, 요구 사항들 전부 다 경청해서 내가 정말 신발끈 다시 묶고 다시 한번 정말 심기일전해서 잘 뛰어가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저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물컵에 물이 절반 남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냐. 아, 벌써 절반이나 없어졌네. 아직 절반이 남았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자세냐 부정적인 자세냐 뭐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말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 117분 동안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배철수 씨의 질문에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보였어요. 117분 상당히 긴 시간이었죠, 원일이면? 길었죠. 예. 예, 원래 한 시간 하기도 참 힘든 건데
60분 하기도 힘든데 한 2배 정도 한 거니까 매우 좀 긴 겁니다. 뭐 시청률도 많이 나왔습니다. 각 방송사의 시청률을 다 합쳐보면 뭐 25%가 넘었으니까 정확하게 25.3%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20년 전에 DJ가 가장 성공했던 국민과의 대화를 항상 이제 DJ의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 당시 시청률이 제 기억으로 53%입니다. 그때 만족도가 94%가 넘었으니까 그때하고 비교하면 한 절반 정도가 되지만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 25.3% 적지 않은 수 국민들이 방송 본 것이고 그거를 생방송으로 각본 없이 말 그대로 맨바닥에 앉아서 날것으로 진행했다는 거 보면은 진행을 한 배철수 씨가 진행하면서 3년 늙은 것처럼 됐다고 그러지만 박용진 의원은 쳐다보는 사람도 3년 늙었다고 그러고 예. 그거를 소화해낸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늙으셨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상현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사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니까 일단 형식이나 내용이 원래 의도한 대로 따라주질 못했다. 그러니까 뭐 형식은 산만했던 거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내용에서 저는 대통령의 어떤 임기 절반이 지난 거에 대한 진지한 어떤 반성과 성찰 또 그거를 교훈 삼아서 남은 후반기를 좀 국정의 전환을 주면서 그동안에 잘못된 거는 한번 짚어보고 좀 바꿔주는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어떤 의지는 필요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절반 임기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잡았고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인데 글쎄요. 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고요. 그 최저임금 문제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 어렵다 하는 걸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 그 한계 선상의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 밀려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훨씬 냉혹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좀 더 정확히 냉철하게 진단하시고 정책을 좀 수정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 뭐 25%가 나왔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보시긴 한 건데 또 안 보신 분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부터는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스에 기사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국민과의 대화였고 300명의 일반 시민 패널이 대통령을 향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손들면서 경쟁하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였죠. 이 장면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게임 산업으로 질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다채로운 질문을 하시니까 잠깐만요. 예. 조금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들은 나중에 다 또 모아서 대통령께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저는 뭐 이런 프로그램 처음 했는데 한 3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질문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는데 말이죠. 300명의 시민 패널이 참석을 했는데 몇 분이나 질문한 겁니까? 쉬어봤더니 질문을 한 분은 17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질문은 17개 질문이 나온 겁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받아놓은 거 3개 해서 전체 질문은 20개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300명 중에 20개의 질문만 소화를 한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300명 모두가 다 질문하러 나온 국민들이고 경쟁률이 무려 53%의 경쟁률을 뚫고 당선은 됐는데 나머지 분들은 질문의 기회가 없었죠. 그만큼 어떤 정책 현안이나 어떤 큰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한테 묻는 안보, 경제, 무슨 뭐 환경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고충의 내용, 좋게 말하면은 본인들의 생생한 밑바닥의 고충을 얘기를 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거대 담론을 얘기하기에는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포맷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 이런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질문 경쟁도 치열했고 질문권 지정이 돼서 질문하셨던 분들 가운데는 또 질문을 너무 길게 해서 다른 분들로부터 원성을 받은 분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제가 국민 제안에 내봐야 탁구공이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 어떤 수석님께서 광주에 오셨을 때 제가 서류를 드렸습니다. 제안. 그 서류가 박모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의학에서 좀 줄입시다. 예, 그래서 예. 각본 없는 토론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로 그 각본 없는 토론, 대화였다라고 하는 게 뭐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다른 분들이 또 질문을 못 하게 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 가지는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한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프로페셔널한 그런 뭐 토론자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뭔가 국민을 대표해서 나온 그런 분들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그냥 당연히 이제 내 생활에서 내가 느끼는 그런 고충을 대통령께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토론을 통해서 좀 본 거는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생방송 그대로 진행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뭐 떨림이라든가 표정이나 눈빛 그런 게 굉장히 자세히 생생히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국이 대통령께 유리한 정국은 아니잖아요. 그런 조국 장관 사태를 겪었고 그리고 현재 수사가 되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좀 불리한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께 직접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나의 시민적인 그런 감각을 놓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해 준 거 그거는 전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형식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색해서 뭔가 더 산만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이런 그 소통의 형태를 계속해서 나간다면 좀 보완될 면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강선우 전 부대변인 말씀하시는 사이에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TBS 라디오에 나갔었군요. 어제는 진짜 맨바닥에서 시작을 했다. 맨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 가장 죄송한 형식의 방송이었다. 소통의 자리 더 넓혀야 한다는 요구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한번 해보자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을 한 것이다. 대통령만 들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봤어야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청와대 측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지금 내용은 말고요. 어떤 어제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그 형식,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의도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삶의 이야기를 모처럼 대통령 앞에 하니까 그렇게 장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대통령께 듣고 싶어하는 이런 말씀은 이제 많이 없었던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저런 형식이 아마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의 경우는 매일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본인의 생각을 국민들께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부족했던 거는 대통령이 조만간 예컨대 지금 지소미아 문제가 정리가 일단 어떻게 될지 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또 국회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갈 때 대통령의 생각은 뭔지 그래서 조만간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대통령 예. 취임사에서 수시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 안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좀 노력을 후반부에 또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예, 예. 해주셔야 된다. 예,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처음부터 그 이야기가 상당히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계속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일단 국민과의 대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는가가 중요하겠지만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을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였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는 과연 어땠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9살 큰아들 민식이를 하늘의 별로 보낸 엄마 박초희입니다. 아이들이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통령님이 공약하셨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 내에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14년 되고 그다음에 한국 와이프랑 여기서 결혼하고 아기 2명 태어났습니다. 네, 지금은 좀 난민 문제나 무슬림 문제에 대해서 편견도 많은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군대에 갔을 때 그런 쪽으로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내년부터 저희 장애인을 케어해주는 활동 보조사 또한 특례 업종에서 배제되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최중증 장애인들은 대소변 처리나 신변 처리가 매우 어려워서 한 명의 활동 보조사를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특례 업종으로 유지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김민식 군 어머님의 간절한 호소가 아마 첫 질문으로 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청와대 온라인 청원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프라인으로 옮겨왔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제 저 질문을 들으면서 저도 좀 울컥해요. 예. 이 땅에서 이 위험한 세상에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저 부모의 간절한 저 호소를 보고 저건 저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같이 울컥했고 대통령도 울컥했고 정말로 그 감동을 좀 했죠. 실제로 오늘 오전에요 청와대에서 대책이 나왔어요. 스쿨존 이 대책을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저런 성과가 좀 있는 거죠. 저게 이제 바로 소통의 힘이고 대통령이 국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의 소중한 시간을 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철학과 방향을 가늠하는 데는 좀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개개인의 오프라인 국민 청원에 불과하다 보니 큰 그림에 대한 질문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고 안보, 경제, 환경, 이 대한민국 이 운명이 걸린 이 문제는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까라고 하는 대통령의 생각을 아는 데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차별을 좀 없애게 해주십시오. 장애인들을 좀 어떻게 좀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뭐 일용직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질문은 뭐 정해지지 않았다 그랬어도 답변하기 쉬운 겁니다. 아이고 차별하지 않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이고 대통령을 송곳 질문을 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미국식 국민과의 대화와는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국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데 먼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중점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한 젊은 학생이 어린 학생이 나중에 저도 군대 가야 되는데 말이죠. 모병제가 최근에 여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학생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모병제를 이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하시는데 혹시 이게 언제쯤 될지 적어도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기 내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병제.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은 모병제 혜택을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저 질문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웃으시고 박수도 치고 저 학생의 저런 솔직 담백한 또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하다고 할까요? 아직까지 그 고등학생 입장에서 모병제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니까 많은 분들이 웃었는데 뭐 저런 부분도 국민과의 대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 싶어요. 네, 저 학생 질문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여중생 질문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여성의 어떤 임금 차별,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 그런 것도 잘 짚어줬는데요. 저 보면서 저는 확실히 그 어른 세대보다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이 질문을 훨씬 더 잘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토론형 그 형식의 교육으로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봤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그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때는 그러니까 사용자 측의 입장이나 노동자 측의 입장만 대부분 들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자 측 입장, 노동자 측 입장이 아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고통 그런 걸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주요 언론사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기사가 나왔던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진솔하게 사과하는 발언 여러분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하고는 어쨌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또 국민들을 또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청와대에서 그 수석 긴급 발언하는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을 때는 이게 사과냐 아니냐 야당에서는 사과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제는 분명하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까지 하셨으니까요. 예. 송구합니다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좀 저는 이 야권을 좀 대변하는 입장이랄까 또 제 개인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 또 사과 말씀드린다 이러셨는데 이왕 사과하신다면 나는 조국을 굉장히 신뢰를 했는데 그리고 이런 취지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난 걸 미처 검증을 못했습니다. 내가 내 밑에서 민정수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밑에서 제대로 검증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면서 좀 진솔하게 더 사과를 하셨으면 좋았겠다. 그다음에 기존에 전반기의 인사에 대해서 한번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후반기는 좀 변화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나가셨다. 예. 통합 의지를 좀 더 밝히셨다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주 긴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먼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남북 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겁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그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까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이렇게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여러분 보셨고요. 이번에는 동성혼 합법화 문제 그리고 모병제 아까 어린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웃으면서 답변하는 모습 보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동성혼의 문제는 아직도 합법화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마지막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차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병제가 요즘 약간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이제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이게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해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지금까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도 이 세 분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들의 기자회견, 프레스 컨퍼런스, 이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도 물론 합니다만 기자회견 때 모습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I wanted to challenge you on one of the statements that you made in the tail end of the campaign in the midterms. That here we go. That, well, if you don't mind, Mr. President, that this caravan was an invasion. As you know, Mr. President, I consider it to be an invasion. As you know, Mr. President, the caravan was not an invasion. It's a group of migrants moving up from Central America towards the border with the U.S. Thank you for telling me that. I appreciate it. Why did you characterize it as such? Because I consider it an invasion. You and I have a difference of opinion. But do you think that you demonized immigrants in Not this at all. election No, not to at all. try to keep? I want them to come into the country, but they have to come in legally. You know, they have to come in, Jim, through a process. I want it to be a process. They're hundreds and hundreds of You know miles what? away. That's I not an think you invasion. should, honestly, I think you should let me run the country. You run CNN. All right. And if you did it well, your ratings Let would me be ask, much better. if I may Okay, ask that's one other enough. question, Mr. President. If I may ask Peter, one go other ahead. question, are you worried? That's enough. That's Mr. enough. President, That's I was going enough. to ask one. In the beginning of this season, right. Virus as the president said, for the first time, I believe. And hey, President, I'm tired of Gibbs screwing this thing up. You know, there's a job to do. Please, everybody have a seat. There's a job to do. You got to do it yourself. See you guys later. Have a good weekend. 네, 미국 대통령들의 기자회견은 저렇게 기자들과 아주 가시도친 설전도 하고 또 대통령이 전혀 예고 없이 기자실에 들어와서 브리핑하고 있는 대변인이 자리를 물려주고 대통령이 대신해서 브리핑하고 질문을 받고 이런 모습 자주 보셨죠? 네. 근데 저 이제 그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기자들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자주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뭐 대통령의 일정 문제 그거랑 딱 띄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어떤 어렸을 때부터 토론하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유롭게 대답하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어떤 질문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일단 전반적으로 그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왜 더 자주 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들려오는 대답이 일정상의 이유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청와대가 하고 있는 어떤 역할, 너무 넓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들을 향해서 언론을 향해서 하는 역할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랑 좀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정치 현실과 우리의 정치 현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과의 대화 잘했다라고 여권에서 평가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기자들 또 국민과 이렇게 대화하고 질문받고 대답하는 그러한 시간과 기회를 더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릴게요.